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훈음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21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울열자와 좀 비슷한 한자 이글쑥과 좀 비슷한 형세세나 제주예. 자, 이자는 이렇게 둘이가 묶어서 좀 비슷하다면 첫 번째 이 더울열, 형세세, 제주의자가 좀 비슷해서 묶어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더울열자의 아래 있는 점 4개는 불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자가 문육자, 땅을 상징하고 뒤에는 알환자, 구멍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 구멍을 내어서 불을 지폈더니 아궁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궁이에 덥다, 더울려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인데요. 이 더울열자가 들어가는 건 덥다고 생각하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열기, 열심히, 열렬히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글 숙자를 보시면 상당히 똑같은데 이 앞에만 틀리는데요. 이 앞에는 누릴 향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삶을 팽자에서 온 한자입니다. 아궁이에 놓고 삶아요. 솥단지에 놓고 그랬더니 불에다 또 찌어서 하기 때문에 익었다라는 표현에서 익을숙, 익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숙, 반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식이 익어간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익숙하게 잘한다고 해서 익숙할 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든지 조숙하다든지 숙달되다든지 심사숙고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익을 숙자는 뭔가 물건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됐다는 걸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형세세자를 보시면 아궁이 모양에다가 힘력을 썼으니까 힘을 꽂아놨다는 뜻입니다. 심다, 힘력. 형세세가 돼서 나의 권세, 형세, 모양, 세력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꽂다, 권력을 갖다 해서 권세로 제일 많이 써서 권세세라고 하는 훈음도 있지요. 제지의 자는 위에 풀초를 쓰고 아래 말할 운자를 쓰기 때문에 식물 재배를 잘하는 것도 제주고 말을 잘하는 것도 제주더라 해서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자는 저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제주가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만 잘 지어도 얼마나 제주가 많겠습니까? 제주에다가 아래 말, 자 말제주도 타고난 큰 재능이지요. 그래서 예술, 예능, 연예인 이럴 때 쓰는 예자가 되겠습니다. 자, 더울열자에 있는 심을예자가 들어가서 비슷한 한자는 보통 형세세와 제주예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비슷한 이글숙자를 좀 추가해서 구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입엽자하고 버릴깃 언뜻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입엽자는 나무에 있는 잎사귀 모양에서 세상새하고는 관계없이 잎사귀를 그린 한자가 되겠고 위에 있는 한자는 풀초 식물을 상징하게 돼서 엽서, 낙엽 할 때 쓰게 되는데요. 버릴 기자 같은 경우는 쓰임 단어부터 보시면 폭이라는 단어에 쓰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아들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녀를 뜻하고 어린아이를 뜻하게 되고요. 이건 삼택이라고 보고 아래는 나무로 봐서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아기를 유기하는 한자입니다. 상당히 모진 부모지요. 아이를 버렸다는 거에서 포기했다는 뜻 때문에 버릴 기자에서는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또는 폐기하다 또는 나의 권리를 버려버리는 걸 기권하다 이럴 때도 쓰는 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한자인데 자극적으로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는 가지만 좀 찜찜한 정 마음이 아픈 한자지요. 세 번째 불을초, 밝을소, 이을소 보십시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 보이시지요? 뒤에 있는 한자가 불을 소라는 건데 입구에다가 칼도를 집어넣었으니까 칼을 들고 부릅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부른다는 생각을 해서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부르는 소자가 돼서 소장할 때 소추할 때 쓰는 소가 되겠습니다. 부른다는 겁니다. 앞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고 해서 불을 초자인데요. 초대하다.
초빙하다 할 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래 나리를 써서 햇볕을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밝아졌습니다 해서 밝을 소자가 돼서 소명하다, 밝아지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이을 소자 같은 경우는 실사입니다. 실사가 뜻을 줘서 실로 연결시키다 라고 해서 실을 서로 불러오다, 실과 실을 서로 묶다. 이을 소자로 쓸 수 있는 말은 소개시켜주다 할 때 소개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 되겠죠. 불러와서 연결시키니까 소개가 되겠습니다. 뒤에 들어가는 한자인 불을 소 발음이 초와 소 발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하시고 추가되는 부스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단어고요. 네 번째 도우런 뽑을 발자도 앞에 손수와 뒤에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요. 도우런자 같은 경우는 손수에다 뒤에 다 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손들이어서 응원, 구원 이럴 때 쓰는 원자가 되겠고요. 뽑을 발자는 뒤에는 한자가 개 달아날 발, 개 뽑을 발자가 되겠습니다. 개견자에다 막대기 하나를 써서 발자인데요. 발음 역할을 하고 앞에 손수인데 특히 뜻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아주 좀 모난, 별로 좋지 않은 또는 반대로 엄청 빨리 잘 달릴 것 같은 개를 내가 뽑았다. 이렇게 해서 선발하다 할 때 쓰는 발자가 되겠지요. 뽑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걸 뽑아서 잘 막아야 된다 해서 발본, 세권 이런 말 쓸 때도 뽑을 발, 선발, 기발하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쉬워 보이는 한자입니다. 자리 위, 울읍, 나란히 병자를 보시는데 사람이 서 있는 위치라고 해서 자리 위, 위치, 그 사람의 현재의 지위를 뜻하는 한자에서 정말 자리 위는 위치와 지위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고요. 울읍자는 서서 울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읍소하다, 읍고하다, 울면서 뭔가 보고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병자를 보시면 양쪽에다가 설립 두 개를 써서 나란히 서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앞에다가 손수변을 쓰고 가면 끌고 갈 납자가 됩니다. 납치하다 이 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들어가서 약간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걸 보시면 자리 위, 울읍, 나란히 병 모양이 비슷한 한자 묶어서 보면 편합니다. 다음 편에도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맨 뒷부분 영상 1분 정도 집중해서 보셔서 여러분 암기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가 모양이 비슷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을 좀 모아서 익혀보려고 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첫 번째 남길류 보낼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자인 거 아시죠? 급수시험 볼 때 상당히 오답이 많이 나오는 한자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부수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남길 유자 위에 있는 한자는 귀할 기자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남기고 가다라는 뜻의 한자를 집어넣으면 남길 유자가 됩니다. 가다, 남기다, 그래서 유산, 유언, 유품 또는 뱃속에 아이를 남기고 죽음인데 유복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남길유가 된다면 보낼견자는 아래다가 언덕부 모양을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언덕부라는 것은 땅, 육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것들을 보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관을 파견하다, 기자를 파견하다 이럴 때 보낸다는 장소를 변경한다는 언덕부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냐 재물이냐 그러면 남길류를 쓰시고 지방의 땅을 상징하면 보낼견을 쓰시게 되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기림과 섬길사도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한자죠. 당당히 똑같아 보이는데요. 뒤에 있는 북방인 북쪽 임자가 임발음을 주고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중한 임무를 줬다는 뜻이어서 맞기림자가 되는데 임무, 책임 이럴 때 쓰는 임자가 됩니다. 북방임자가 발음을 하는 걸로 보시면 좋고요. 섬길사자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인의 선비사를 썼으니까 아주 어진 선비를 사람들이 섬기고 모시더라 해서 섬길사, 모실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봉사할 때 참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떠받든다는 뜻이지요. 뒤에 있는 한자들이 발음을 주는 한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여서 맡기다, 섬기다로 구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숨기는 편안한 온자도 뒷부분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앞에 언덕부를 집어넣어서 언덕에 숨는다인데 뒤에 있는 한자는 조심하다는 뜻이 좀 있습니다. 급발급하고도 약간 비슷한 한자인데 위에 손톱조 손, 장인공도 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손 모양의 손에서 다 손을 상징하고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조심스럽게 나의 거처를 숨어 지나다라고 해서 언덕에 숨어버린다고 해서 숨으른 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은닉하다 또는 그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단어 은어다 또는 숨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은신하다. 그 다음에 숨어서 사는 것을 은거하다. 이렇게 숨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편안한 본자는 앞에다가 벼와 곡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먹고 살고 잘 먹었기 때문에 평온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온건파다, 급진, 개화파다 이럴 때 쓸 때 온건이라는 말 할 때 많이 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편안하려면 배 따따디라고 등 따따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먹는 것을 잘 먹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숨었느냐, 벼화 먹을 것을 먹었느냐로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상당히 같아 보이는데 마칠요. 자, 아들자, 외로울 혈, 나여, 맞출려자가 있는데요. 아들자자는 아들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팔을 그린 거라고 하고요. 외로울 혈자는 팔이 하나만 있는 아들이고요. 나여자는 아들하고 관계가 없는 한자고요. 맞출려자는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인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갓 태어나서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팔만 내놓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 한 5, 6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아들 자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얘는 쓰임이 상당히 많아서 천천히. 자, 아들자로 하게 되면 자식, 자녀가 있겠죠. 두 번째, 쥐자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면 띠 할 때는 쥐자로 읽으셔야 되고 세 번째 자자로 쓸 때는 열매자가 돼서 우리가 종자할 때 열매자로 한번 쓰게 되고요. 마지막 제일 많이 쓰는 게 전미사 자자입니다. 아무 뜻 없이 맨 뒤에다가 단어에다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자 이럴 때도 쓰고요. 뭐 이렇게 뭔가에 뭐뭐자라고 모자 이럴 때도 쓰겠네요. 마지막 이 자자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선생님을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군자들을 높일 때 쓰는 말이어서 공자, 맹자 이럴 때도 쓰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들자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쓸미 따라서 성간지지가 됐다가 존칭용어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형태가 있었더라. 그래서 아들자만 외우면 안 되고 작인 잔데 뜻들이 여러 개 있더라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혈자는 팔이 하나만 있는 장애 아들을 뜻하는데요. 이 아들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없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을 혈혈단신이라고 합니다. 호롤단신이 아니라
혈혈단신. 그래서 외로울 혈자를 쓰게 되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입니다. 그 다음 나여자는 이게 나여도 되고 줄여로도 쓰는데요. 나여자의 유래를 보면 배틀북이라고 합니다. 배틀을 짤 때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죠. 날실과 시실이 있는데 이 시실을 왔다 갔다 기준으로 날실을 잡고 시실이 왔다 갔다 배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틀 모양 배틀북 모양을 이렇게 써서 내 손에서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다 나 이런 뜻을 되는데 이 줄여자로 쓰는 것보다 나라는 뜻으로 쓰는 거에서 여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지칭할 때 여일인이라고 쓰는데 직역은 나도 어느 나도 어느 사람과 다름없는 한 인간이다라고 해서 여일인이다 자기를 근데 우리가 짐은 이런 말도 쓰는데 나도 한낱 한 사람이야. 나여 한일 사람이 나도 한 사람일 뿐이야. 이럴 때 여일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우리가 임금이 되어보지 않아서 임금 말을 많이 들을 경우는 없지만 문장 같은 데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나여자는 줄여도 되고 나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배틀북에서 왔다는 거, 아들자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거, 모양이 좀 비슷하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마칠요자는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이니까 팔이 빠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세하고 태어나는 아들은 상당히 난산이 되겠죠. 차렷했기 때문에 팔이 없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면 10달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치다라는 한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료하다, 종료하다, 이렇게 마칠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됩니다. 아들의 팔이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자의 모양이 이렇게 비슷한 자가 있는데요. 아들자는 아들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로울 혈자는 혈혈단신 단어 아시면 좋겠고요. 나여자는 나라는 말, 주다라는 말이 있고 한자에서 1인칭으로 쓴다는 말, 마칠료는 아들자랑 비슷하지만 종료라는 한자에 아들의 팔이 없어져서 된 유래라는 거 아시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싸울적, 길쌈적, 빛의 발자취적이 되는데 발음이 적 아니면 채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자를 알아야 되는 조개패의 위에 주인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주인주로 쓰진 않고요. 책임 책자인데 재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다,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앞에다가 재산을 상징하는 벼와 쌀가마니를 집어넣었어요. 곡식. 그래서 곡식이 쌓여있다, 많이 모아놨다라고 해서 쌓을 적자인데 우리가 돈 같은 거 모아놔서 적금이라든지 선을 쌓는다고 하면 적선을 한다든지 쌓을 적자는 곡식을 쌓아놓은 재물이 될 만한 걸 쌓아놨다고 한다면 길쌈적자는 앞에 실사를 집어넣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옷감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옷감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옷감을 만들었다는 것, 완성했다는 건 큰 일을 해냈다는 거여서 성적할 때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이 길쌈적가는 완성한 공로를 쓸 때 많이 쓰는데요. 방금 말한 성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루었을 때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빛의 자는 앞에 사람인 변에다가 책임책인데 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빚인데요. 채권이라는 말 한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채권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걸 받을 권한이 있죠. 그래서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 할 때 채권은 권세권을 쓰고요. 빚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 그럼 문서권자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채권 또는 받을 권한의 채권 이렇게 있다는 거 빚의 자 채무자 이럴 때도 쓰겠죠. 자, 발자취적은 발족에서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옛날 선현들이 남긴 자취들을 유적이라고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신기한 자취를 남겼으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이 적자를 쓰고 있습니다. 쌓을 적자, 길쌈 적자, 빛의 자, 자취 적자는 뒤에 있는 책임 책자의 발음을 활용하고 옆에 투가 되는 부스들이 뜻을 도와주고 있으니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테니 잠깐 제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아셨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영상을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시면 한자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유용하신가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